효과가 만능은 아닌 거죠. 네, 이건 이제 가장 큰 한계는 위치는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근데 문제는 뭘 거기서 하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출입 거기 금지 있었던 거 구역에 맞다. 가지만 않는 이상 안 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살인을 한다거나 또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는 거주지를 벗어나서 특이한 이동 경로만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2012년에 서울 중곡동에서 성범죄자로 이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상태로 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스트레스성 발기부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 씨가 작심하고 성폭행 대상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비뚤어진 성욕구는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두 아이의 어머니는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날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청테이프나 뭐 마스크나 칼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자신이 벗어나면 안 되는 그 구역을 돌면서 이제 피해자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의 두 아이를 그 유치원 그 통학버스에 태워서 이제 보내는 주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방 문 뒤에 이제 숨어 있다가 그 피해자분이 들어오시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분이 저항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고 이런 와중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분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경찰이 현관 문 앞에 이제 왔는데 피해자가 그 현관 문 앞에 이제 매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서 씨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결국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 그 일대에서 2주 전에 다른 성범죄가 또 있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었던 그 범죄가 DNA를 대조해 보니까 또 이 서 씨가 저질렀던 범죄였던 걸로 밝혀졌던 거죠. 경찰은 서진원이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면목동의 또 다른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여성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미리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도 서진환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 씨라는 사람을 보면 전과 11범이고 성폭행으로 그러니까 실형을 산 전력이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그 당위로 있을 때 네. 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징역 2년을 살았었고 그러고 나서 97년에 또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살고 그다음에 2004년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번엔 징역 7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11년 11월에 출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를 2012년 8월에 또 저지른 거니까 사실은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재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니까 전자발찌 때문에 뭐 샤워도 못하고 반바지도 못 입고 밖에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배터리를 충전하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에 취해 살다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잡히면 들어가서 살고 안 잡히면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자발찌가 소급 적용이 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원래 2004년 그때 이제 선고를 받을 때는 전자발찌 제도가 없었는데 전자발찌가 이중 처벌의 인권 유린이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서 씨는 특히 전자발찌에 대해 범행을 맡기는커녕 반감만 들게 하는 무용지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재범률이 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